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루베리 피킹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타블람의 마운틴블루라는 농장입니다. 지원 방법은 아래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지원을 하면 돼요. 2주 정도면 이제 인덕션 메일이 바로 날아와요. 일단 블루베리 피킹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보자면 농장 자체가 여러 로우랑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로우는 나무들이 일렬로 50m 정도 쭉 뻗어진 한 줄을 이제 로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로우가 5, 60개 정도 모인 걸 합쳐서 블록이라고 해요. 매일 한 팀이 8시간 동안 한 블록 정도를 끝냅니다. 일을 시작하는 첫날 때 블루베리 벨트, 블루베리 바켓 3통, 세이프티 글라스, 피킹 체크 카드를 줍니다. 슈퍼바이저가 어디서 따야 되는지 아침마다 로우를 배정을 해줘요. 앞에 왼쪽 오른쪽 2명, 그리고 뒤에 왼쪽 오른쪽 2명이 시작을 하는데, 만약 왼쪽 줄이 먼저 끝나면 2명이 오른쪽 줄로 넘어가서 4명이서 그 로우를 다 끝내고 이제 슈퍼바이저한테 다른 로우를 배정받는 식으로 일을 해요. 벨트를 허리에 메고 바켓을 꽂아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블루베리를 이제 나무에서 따서 집어넣습니다. 간단하죠? 대신 타블란 마운틴 블루팜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퀄리티 체크가 너무 빡세다는 거. 다른 농장은 그냥 바켓 채로 가져다 주면 그 바켓 무게를 재가지고 이제 그 무게로 단가를 쳐주는데, 단가가 높은 대신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은 블루베리나 조금이라도 빨간 베리는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이 룰 때문에 일주일 만에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예요. 이제 한 바켓을 다 채우면 2kg인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보통 채울 때 위에까지 탑을 쌓습니다. 그렇게 하면 2.2kg 정도가 돼요. 세 바켓을 다 채우고 나면 이제 앞에 솔팅하는 장소로 가요. 노란 트레이가 있는데 한 트레이에 1.5바켓, 그러니까 3kg가 들어가는데 세 바켓을 두 트레이에다가 옮겨 담는 거죠. 담은 후에 이제 빨간 빛이 도는 베리, 벌레가 파먹은 베리 전부 골라서 버립니다. 꼭지 줄기가 뜯기지 않은 것들도 다 뜯어내야 되고, 베리를 딸 때 이제 잘 확인하지 않아서 안 좋은 베리가 많으면 여기서 시간을 엄청 많이 잡아먹어요. 이제 다 골라내고 바로 옆에 있는 슈퍼바이저한테 갑니다. 이제 슈퍼바이저가 들고 있는 기계로 제 피킹 체크 카드를 찍고 트레이를 찍어서 이제 그걸 가져갑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만든 종이에 트레이 수를 또 기입을 해줘요. 두 트레이를 이제 가져갔다고 딸 때마다 나중에 페이슬립을 받았을 때 트레이 수가 맞는지 이중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트레이 미싱이 없는 편입니다. 이 농장은 베리 종류가 엄청 많아요. 어떤 건 따기도 쉽고 옹기종기 잘 모여있는데, 어떤 건 뜯기만 하면 껍질이 같이 뜯겨져 나오고 가지치기도 잘 안 돼 있고 베리가 엄청 적게 있기도 해요. 이 편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60kg를 따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20kg를 따는 날도 있어요. 20kg를 따는 날이 물론 단가가 더 높긴 한데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단가, 유동 단가예요. 이게 단가표인데요. 액추얼이 이제 실제 단가이고 미니멈이 이제 그날 최저 단가예요. 아침에 이제 그날 최저 단가를 알려주는데, 지금은 9월부터 10월 초까지 1kg당 3.5불 아래로는 안 내려가는 중입니다. 이제 그리고 3일 후에 실제 단가를 알려줘요. 3.5보다 무조건 높습니다. 완전 초시즌이 되면 2.5까지도 내려간다고도 해요. 단가를 책정하는 방식은 엄청 간단해요. 팀의 멤버들이 하루 동안 얼마나 땄는지를 이제 쭉 나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명이라면 중간 피커, 즉 10위의 피커가 최저 시급을 받을 수 있게 시급 조정을 합니다. 10위가 이제 1시간에 평균 6kg를 땄다면 그날 단가는 24가 이제 캐주얼 시급이니까 24 나누기 6을 해가지고 1kg당 단가가 4불이 되는 거예요. 보통 잘 따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60kg까지도 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5kg에서 40kg 정도 하루에 따는 편이거든요. 단가는 따기 쉬운 베리를 따는 날은 낮고, 따기 힘든 베리의 종류를 따는 날은 단가가 높습니다. 화장실도 블록마다 구비가 돼 있어요. 간이식이고 냄새도 조금 나긴 하는데 항상 깔끔하게 청소를 해놔요. 푸슝푸슝. 세면대도 블록마다 있는데 마실 수 있는 물이 들어있어서 마셔도 되고 그걸로 손도 씻어도 돼요. 이 농장의 장점은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비가 와도 일해요. 단점은 비가 와도 일합니다. 쉬질 못해요. 비닐하우스에선 아침에 이제 해가 뜨기 전에 일을 하고 나서 해가 뜨고 나면 너무 비닐하우스 내부가 더워져서 밖에 있는 로우에서 블루베리 피킹을 합니다. 슈퍼바이저는 이제 대부분 착한 편이에요. 10명 중 한두 명은 성격이 좀 모나긴 했는데, 만약 베리를 따다가 슈퍼바이저가 제 로우 제가 따고 간 데를 확인을 했는데 베리가 많이 남아있으면은 헤이 잭! 백! 일로와! 해가지고 뒤에서 열심히 따고 있는데 그 페이스를 잃고 앞에까지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시 따야 되고 이래요. 그래서 대충 따면 안 되고 완전 꼼꼼히 따야 됩니다. 그리고 일할 때 안경을, 세이프티 글라스를 항상 필수로 써야 되고, 농장 안에서 시속 10km 이상으로 달리면 안 돼요. 어기면 일주일 동안 입구 쪽에 있는 A카팍에다가 차를 대고 지정된 블록까지 걸어 다니는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이어폰을 아예 못 낍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당하면 이제 페널티 카드를 받는데, 그게 여러 번 쌓이면 일에서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장에 파리가 엄청 많아요. 구멍만 보이면 이제 다 들어가려고 하는 파리여가지고 귀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안 나와서 병원 간 사람도 있으니까 항상 모자로 귀를 가리고 피킹을 해야 됩니다. 오기 전에 이제 이베이에서 마스크 달린 거랑 이제 목 뒤에 가릴 수 있는 거 달린 모자랑 토시는 꼭 사와야 돼요. 그건 필수입니다. 이제 손은 이렇게 타지만 여기 경계가 생겼어요. 블루베리가 난이도가 가장 낮은 작물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나무가 높으면 목이 아프고 낮으면 허리가 아파요. 매일 손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손톱깎이로 저녁마다 이걸 다 뜯어내야 돼요. 하루에 한 5-6개씩. 단가도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이 아니라 죽어라 일하는 거 아니면 돈이 별로 안 돼요. 탑피커는 절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희 팀에서 꼴등이에요. 주에 한 5, 600불 정도 버는데
그것도 안 빠졌을 때 얘기고 평상시에 엄청 많이 도망갑니다. 그래도 고정단가라고 하고 3.5불에서 3불로 내리고 그러는 콥스하버 쓰레기 한인 컨트랙터들보다는 여기 타블람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타블람은 브리즈번에서 3시간 반 그리고 시드니에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리는 완전 시골에 위치해 있어요. 집이 없을 정도의 시골이라서 농장에서 리스트를 만들어놨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커먼데이션을 눌러가지고 하나하나 집 근처에 연락을 돌려가지고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세는 보통 120불에서 150불 정도 합니다. 근데 기대하면 안 돼요. 시골이라 물도 차가 와가지고 물탱크에 물을 채워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아껴 쓰라고 하는데 샤워도 3분 컷, 물 받아서 쓰기, 집주인이 있으면 설거지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물도 꺼버려요. 주인이 없는 집이어도 물을 다 쓰면 물 채울 때 돈 내라고 하는데 한 번 채울 때 이제 15만 원 정도 드는데 그걸 한 달 반밖에 못 써가지고 그 돈이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물 쓸 때마다 물탱크 가가지고 물이 얼마나 남았나 통통통 두드려 봐야 돼요. 물이 있는 데는 퉁퉁, 없는 데는 통통. 화장실은 저희 집만 그런 것 같긴 한데 볼일 보고 통을 열어가지고 안에 짚을 뿌려야 됩니다. 쓰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안엔 절대 보면 안 돼요. 집에서 농장까지는 평균 30분 정도 걸리는데 차 없으면 출근이 불가능해요. 차가 없는데 오고 싶으면 차가 있다고 이제 거짓말을 치고 지원을 한 다음에 카라반 파크로 가세요. 카라반 파크에 이제 집을 구하고 거기에 피커들이 엄청 많으니까 픽업을 구해가지고 하루에 한 7불 정도 내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출퇴근을 하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인데요. 동네 아무것도 없어요. 작은 마트, 작은 카페, 작은 주유소, 작은 우체국 이렇게 4개가 전부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트 물가가 이제 1.5배고 카페 음식 그저 그렇고 주유소는 1리터에 160원 정도 비싸요. 마트에 있을 건 다 있어요. 근데 비싸고 고기를 냉동밖에 안 팔아가지고 보통 왕복 2시간 걸리는 카지노까지 매주 가서 일주일치 장을 다 봐와야 돼요. 카페는 메뉴는 많아요. 근데 맛은 그저 그렇습니다. 커피 맛도 그냥 그저 그렇고 금요일마다 4시 이후에 3시간 동안 피자를 판매하긴 하는데 그것도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일 끝나고 가면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갈 수 있는 날도 거의 없어요. 근처에 장 보러 갈 만한 데는 카지노, 리즈모어, 스탠소프가 있습니다. 카지노는 1시간 걸리고 리즈모어는 1시간 반, 스탠소프는 2시간 걸려요. 스탠소프에는 한인마트가 있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라면, 젓갈, 과자, 간장게장, 고춧가루, 소주, 맥주, 참기름, 고추장, 된장, 김, 미역 등등 한식 파는 가게도 엄청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자주 가는 곳 같아요. 한국인이 많은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주말마다 쉬어야 되는데 진짜 운전하느라고 죽을 맛입니다. 그리고 꿀팁, 8월에 오셔가지고 지원을 하고 나서 1, 2주 정도 일한 후에 사무실에 가가지고 슈퍼바이저로 지원하고 싶다고 하면 지원서를 줘요. 그걸 지원을 하고 2, 3주 정도 기다리시면 슈퍼바이저로 시급 25불 받고 일할 수 있거든요. 슈퍼바이저로도 세컨 취득이 가능하니까 그쪽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늦게 오면 자리 없어서 못해요. 자, 여기까지 타블람 마운틴블루 농장 설명이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려요. 타블람에서 핸드폰 통신사는 텔스트라밖에 안 터집니다. 유심카드를 바꿔서 오셔야 돼요. 마운틴블루팜에는 리버런팜, 스몰팜, 패킹장이 있는데 스몰팜은 리버런팜이랑 비슷한 체제로 운영이 되고 패킹장은 한국인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인종차별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패킹이 훨씬 쉬운 곳인데 서양인이나 유럽계 애들만 그쪽으로 넣어주고 힘든 솔팅은 원주민들이나 아시아계 애들한테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